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에 안 보는 생활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협박죄와 관련된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죠. 네, 신문 기자로서 취재를 하던 중에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사건을 접하게 됐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취재에 응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사건 당사자가 취재를 거부하고 있어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취재해온 사실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건 협박죄라며 오히려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런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네, 사전적 의미로 협박이라고 하면 겁을 주면서 압력을 가하고 남에게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법률상 협박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영진 아나운서께서는 오늘 사례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협박죄에 해당된다, 2번 해당되지 않는다. 예, 상대방이 억지로 취재에 응하도록 좀 행동을 유도한 거니까 협박죄 아닙니까? 네, 정답은 2번 해당되지 않는다. 아, 틀렸나요? 네, 사례의 경우에는 예.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예.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우선 협박죄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는 협박죄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봤는데요. 또한 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그리고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나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되어야 한다라고도 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서 살펴본 사례의 경우 신문기자로서는 보도에 앞서서 정확한 사실의 확인과 보도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대한 취재 요청이 꼭 필요했으리라고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해당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보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문 기자로서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거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로 봐서 협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예, 단순히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의 행위 발생 전후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건데 혹시 추가로 좀 알아둬야 될 점도 있을까요? 네, 참고로 협박 시에 고지하는 해악에 대해서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이나 그 밖에 제3자에 대한 내용이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도 공포심을 충분히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해서 협박죄를 만약에 범한다면 가중처벌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